안녕하십니까.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유시민의 알릴레오 1편이 방영되기 전 바른미래당 이준석이 이에 대해 논평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준석의 발언들 중에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싶은 부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제작해봅니다. 영상 잠시 보시죠. 맞는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 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캐릭터가 겹치는데요? 그러니까 저랑 겹친다는 얘기도 들어요. 저랑 겹친다는 얘기도 들어요. 제가 은근히 성격이 되게 약간 고집스러워가지고 제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평가한 거에 대한 관점이 바뀐 적이 거의 없어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거의 안 나와요. 자, 왜 그러세요? 하도 안 나와요. 하도 안 나와요. 자, 말을 싸가지 없게 하지만 맞는 말을 논리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나와 유시민은 캐릭터가 겹친다. 본인은 고집스러워서 사안에 대한 견해를 바꾸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바뀐다. 내가 말 바꾸기 한 적이 있는지 파봐라. 파봐도 안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네요. 그런데 실제로 그는 박근혜와 2시간을 토론해봤는데 자신이 밀릴 정도로 박근혜의 높은 식견에 탄복했고 그 2시간의 감동을 받아 정치에 입문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박근혜의 지적 수준에 대한 미화 의도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준석은 2시간 동안 토론한 후 자신의 진로를 정치인으로 정해버릴 만큼 그녀의 지적 수준에 감동했던 게 사실이었을까요? 주관적인 영역에 대해서 제3자가 함부로 일갈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객관적이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박근혜와의 토론이 생각보다 인상적이었을 수도 있는 문제이겠고요. 의외로 박근혜 씨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식견이 깊었을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만나 토론해본 또 다른 정치인은 유시민 씨는 이와 관련하여 이런 발언도 남겼는데 같이 들어보시죠. 6년 전인가요 벌써? 6년 전에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국민들이. 그때 산수 못한다고 얘기 다 했어요. 제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이라는 거 다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죠. 순 거짓말이야. 모를 수가 없어. 5분만 얘기해보면 알아요. 5분 얘기해보고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침 이준석 씨가 자신과 캐릭터가 겹친다고까지 꼭 집어 얘기했던 분이 유시민 씨이시기도 한데 같은 상대를 두고 내린 평가가 정말 극도로 다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씨가 정치 초년 시절 주변 보수 정치인들이 그려놓은 큰 그림에 충실한 자기 감상을 말씀 주셨던 것으로서 그 발언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권위를 극대화시켜 국정 지지를 끌어올려야 할 동기가 있었을 테고 정치 초년생 입장으로서는 소속 집단의 큰 그림에 충실한 자기 감상을 말해야 할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문제는 박근혜의 탄핵 무렵 그의 박근혜에 대한 태도가 180도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돌변 자체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와서 자신의 행보를 돌이켜볼 때 자신은 태도 따위를 돌변시켜 본 적이 없다는 식의 왜곡된 확신이 문제인 거죠. 하도 안 나와요. 일단 이준석에 대해 제가 처음 접하게 됐던 것은 그의 정치 초년 시절 그가 직접 제작했던 어떤 만화를 본 이후부터였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죠. 문재인과 같은 구에 출마했던 또 한 명의 박근혜 키즈 손수조가 화랑인데 홀로 적진으로 파고들어가 문재인의 목을 따오는 내용입니다. 막상 문재인은 이준석의 이런 모욕에 대해 어린 정치인의 치기로 보고 직접 만나 용서까지 해주셨죠. 이준석도 자기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박근혜에 대한 과도한 옹호건에서도 드러났고 문재인 만화건에서도 드러났듯이 그는 입장의 극적인 변화를 크게 겪은 건이 2가지나 있었죠. 입장이 변할 수야 있다고 봅니다.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문제죠. 게다가 그 당시엔 어렸으니까 이해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태도의 돌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돌변한 적 없다는 과도한 자기 확신은 과연 응당한 것인가가 초점인 거죠. 하도 안 나와요. 이준석이 당시 정치인으로 발탁된 사례는 박근혜식 인사의 전형을 보여주는 일례였죠.
어느 날 갑자기 하버드 출신이라는 젊은 친구 한 명과 그냥 박근혜에 대한 충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젊은 여성분 한 명을 나름 큰 지위의 정치인으로 영입시켜버리는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권력자는 마음대로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보여줬던 사례. 정상적인 절차에 근거하여 경선을 겪고 후보 공천되었거나 했던 부분이 없었다 보니 너무 아무 기록도 없는 관계로 의문점만이 무성했던 박근혜 퀴즈 2인방의 발탁. 한번 알 수 있는 선까지 캐내봅시다. 일단 손수조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획사에 다니다가 2012년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연락을 하여 후보자 예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우습게도 조선일보는 아무것도 없던 그녀를 띄워주죠. 마치 새정치의 상징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박근혜가 본 건지 최순실이 본 건지 일단 눈에 띄어 새누리당에 영입되었고 경선 없이 후보로 공천되어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였습니다. 이준석도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2011년 말 이준석은 19대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되었습니다. 뭘 근거로 영입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당시 이준석은 자신이 운영하던 교육봉사단체에 찾아와 대화를 나눴던 박근혜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의 측근이었던 유승민과 이준석의 아버지가 친구 사이라는 설이 돌면서 이 인맥으로 정당에 천거되었을 거라는 추측들이 돌았죠. 물론 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이준석이 대학 1학년 시절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부분이긴 합니다. 2004년 6월부터 8월까지 입법보조원 인턴으로서 근무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그가 부정했다가 철회한 사실이 있죠. 팩트 앞에 겸허해야 하거늘 근무했던 사실조차 애초엔 부정하고 강경하게 나오다가 나중엔 기자의 갑작스런 질문에 경황이 없어서 거짓말을 했었다는 식으로 슬쩍 말을 바꾼 바가 있죠. 팩트를 인정하고 말 바꾸기를 하지 않는다는 본인의 자기평가와 사뭇 다른 부분으로 보입니다. 하도 안 나와요. 물론 밝혀진 사실은 거기까지일 뿐이므로 함부로 그 이상을 예단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유승민과 이준석 아버님이 친구라는 사실은 전혀 밝혀진 바 없고 단지 우연히 유승민 사무실에 근무하게 된 것일 가능성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확실한 것은 별다른 이력이 없던 젊은이 둘을 단지 젊은 혁신의 이미지가 당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명분 없이 당의 요직에 앉혀버리는 박근혜식 인사의 전형을 위두루 사례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죠. 물론 박근혜로 인해 정계에 입문하게 된 것이 특혜였든 아니었든 현재까지도 정치인으로서 생명력을 갖고 자기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는 그 지점은 분명 자기 능력인 게 맞고 그 부분까지 폄하되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말 많았던 자신의 흑역사들에 대한 지적들도 모두 짊어지겠다. 그러나 이젠 많이 성숙했으니 다르게 봐달라 정도의 스탠스로 다가섰다면 그런 부분들을 두고 연좌제식으로 과거 들춰가며 디스할 용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거를 수용하고 성숙하게 소화한 뒤의 모습이 아닌 난 말 바꾸기 따위는 한 적 없으니 한번 찾아보시든가 라는 식의 당당함은 무책임함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저 정도로 당당하다니 놀랍구나. 저 사람 기억 속엔 과거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내 기억이 착각을 겪고 있는 것인가? 혼란스럽다 보니 자꾸 저희도 스스로의 기억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그의 흑역사들을 자꾸 들춰보게 됩니다. 하도 안 나와요. 하도 안 나와요. 하도 안 나와요. 많은 유권자분들이 이준석님을 흑역사가 많은 박근혜 퀴즈로 아직까지도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인식을 진정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그런 적 없으니 한번 파봐라 하는 식의 유체이탈식의 당당함이 아닌 충분히 인정하나 나는 그것들을 수용하고 극복하고 성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현재의 노선은 분명히 해주시되 자신의 과거에는 겸허한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그래야 자기 반성에 근거한 성장하는 모습을 유권자들이 진정성 있게 느낄 수 있다고 보고 과거의 흑역사 탓에 이준석님께 신뢰를 못하고 있던 유권자들의 마음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젠더 논객으로서 새로운 분야를 선점하신 이준석님은 논객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성장해 가시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훌륭한 역량을 확인하고 있으며 충분히 존경심을 표하는 입장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승승장구하십시오. 감사합니다.